엉망진창이에요. 이따가 여론조사 하겠지만요. 국민들 다 욕합니다. 일본 국민들만 윤석열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대통령 사면권 또 발동. 적폐 인사 대거 사면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 유발 5패수.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한테 웬만하면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한테 쌍욕하고 싶겠어요. 욕을 안 하면 이상한 걸 정도로 이상한 짓들 많이. 이진숙, 김문수, 김태규 그런 사람들이 김태규 말고 또 저 김영석. 그렇죠. 최근에 인사 한번 보세요. 김낙년. 그 걔는 이름이 욕이어가지고. 이걸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수 어르신들 공감 안 되시잖아요.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지만 특히나 일본이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 보기 드뭅니다. 지금 보수에서도 난리예요. 진짜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걸 건드린 거예요. 이거. 자 다음 부산의 국제신문 역사 세탁 학살 수탈 징용 사과 반성 없음 곳곳에 우리 편이 일본 놈이 하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친일 영상 들고 KBS 기미가에 들고 역사 세탁하고 있다. 다 알죠? 몰라서 그래요? 저 군복을 다시 입을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군국주의, 준비하고 일본 있는 거죠. 군국주의. 네, 네. 무섭습니다. 다음 이거 한번 읽어봐요. 박치웅님,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지 이제 80년인데 이제 과거사는 잊자 작자들이 보이는데 6.25 전쟁이 끝난 지 이제 70년인데 북한을 용서하자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함.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있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보수가 정신병이라는 게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공감네. 넘어가겠습니다. 야, 한겨레 만평이 좀 잘합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니까 하면서 강제 동원 피해자분들이 있죠. 맞아요. 일본한테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그때 저렇게 발목에 저거 차고 뭐라고 하죠, 저거를? 족쇄. 네, 족쇄를 차고 그렇게 강제 동원돼서 운동하셨던 분들이 노동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저 상태로 윤석열 때문에 일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진정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사과라고 안 한 거야. 억지로 사과 받으면 뭐해, 안 그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정말 이게 중일마가 너무 지금 유행어가 됐어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난 태어나 살다 살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진짜. 다음 가겠습니다. 이분이 계속 신임 하시겠다는데 왜 이리 이제 김영석이가 안 물러나고 있잖아요. 야, 근데 그 김영석 저 사람 저 독립기념관 그 관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꽤 해먹었더라고요. 5억 원 타낸 거 5억 원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해먹었던데. 서류 조작해가지고. 예. 그게 만약에 이쪽 진영 사람이었다면 지금 한 일주일째 보도되면서 그러니까 그 해먹은 그렇죠. 정도가 단순히 뭐 서류 조작해가지고 뭐 1억 중에 5천만 원 뺏고 이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이 통으로 그냥 와, 정부에는 대단하더라고. 서류 조작, 뭐 이렇게 잔고 증명 위조 이런 게 정말 필수입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이 만평이 나오는 곳이요 전라북도 쪽에 위치한 언론이거든요. 여러분 그 인천항, 군산항, 부산항 이런 데가 목포항 이런 데가 수탈의 전쟁기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사가면 저게 수출이에요, 수탈이에요. 저는 저희 할머니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였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제사상에 녹그릇을 올리잖아요. 평소에는 사기 그릇을 먹더라도 제사상에서 녹그릇을 올리니까 그 녹그릇을 집집마다 들여닥쳐서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는 그 녹그릇을 정말 이렇게 어떤 갑옷처럼 여겨가지고 땅에 묻었대요. 근데 땅에 묻었다는 게 옆집 사람이 그 고발을 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녹그릇을 그 뺏긴 사람들은 헌납한 겁니까 다? 아,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렇지. 일제가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수출이 되냐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군산항, 목포항, 인천항, 뭐 저 부산 뭐 이런 데까지 다 식민지 근대화로 덮어버리잖아. 한국을 발전시켜 준 거야. 수탈하려고 철도 넣고 한국 개발한 거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미까지. 아이고 지금 윤석열이가 비행기에서 지금 뉴라이트, 붕짜자붕짜, 빵진수기, 독립기념관장, 매국노, 밀정 막 가미까제식으로 지금 투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투하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미가제가 뭡니까? 저러고 다 죽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비행기 채로 날아가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말이 날 거라고 봅니다. 맞죠. 예. 자 다음 저 윤석열이가 신년 초에 이제 국민들한테 보내는 노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편집으로. 노래 우리가 저마다 힘에 기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인 거죠. 야, 이 개새끼들아. 사랑한다고 씨발려나. 앞서갔던 친일파와 뒤에 오는 뉴라이트. 야, 씨발 내가 아니 진짜 우리는 굉장히 그 뭐랄까 정규 방송 같은 기성 언론 같은 방송을 제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윤석열 집권하고 포기했습니다. 쌍욕은 못 참겠어요, 진짜. 조심해 달라고. 아, 다음 자세히 보시면요, 김정은이 아니고 윤석열이에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을 때려 부수자. 독재자 찬양의 자유. 친일파 명예회복의 자유.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의 자유. 홍범도 장군 퇴출의 자유. 통신 사찰의 자유. 명품 수수의 자유. 우리는 탄핵의 자유, 이 개새끼야. 이게 늑대의 자유는 사슴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자유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국민에게 자유는 어디 아니, 있습니까? 저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자유라고 하는 거 알잖아. 배웠잖아. 살면서요 자유라는 게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 알잖아 누구나 다. 사법시험 구수한 놈만 몰라. 북한하고 똑같아지고 있는데 몰라 본인은. 그 다음 거 한번 볼래요? 윤석열이나 김정은이나 똑같습니다. 3대 혁명. 근데 놀라운 건 3대 혁명 역량 강화 저게 1964년 김일성이 발표한 거예요. 그걸 똑같이 하고 있잖아. 간단히 말해서 북한을 힘으로 눌러갖고 막 여기서 심리전도 하고 무슨 뭐 펀드 조성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막 동요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거야.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거. 저 자료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세현 장관님이 나와서 분석을 해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1964년 저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흡수통일 전략을 저런 식으로 그랬다고 배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은 그걸 그대로 베껴다가 말만 바꾼 거죠. 흡수통일을 하겠다.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사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사이비 선동과 날조로 국민 편갈라 이익을 누리는 대만 집착. 네가 바로 우리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은 너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다 망가뜨리고 있죠 지금. 그냥 저 주장이 일관되면 그래도 인정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망치는 건 본인이라는 걸 본인만 모른다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지금. 다음 한국일보 한국만평입니다. 민주당 지금 민생 구조하겠다고 25만 원 지원법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이 돈이 남아더라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분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낭떠러지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에휴, 넘어갈게요. 자, 경인만평입니다. 대작일까 절작일까. 지금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한테 최해병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재명 대표는 최상병 특검이라는 표현 안 써요. 본인이 그때 그걸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최해병 특검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거를 이제 언론들이 잘 모르니까 최해병 특검이라고 말해도 최상병 특검이라고 보도를 하죠. 일단은 최상병 특검 국민의힘 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덧칠을 하고 막 왜곡을 시켜가지고 민주당 안 받겠다고 저러고 있는 건데 최근에 한동훈 댓글팀 있죠.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 말의 뜻은 한동훈 너 변심하면 안 된다에 대한 협박으로 저는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그거 수사에 착수했다고. 그냥 보시고요. 자, 우리 경락이 형, 중부일보 책 경락이 형, 나 그럴 줄 알았어. 그 많은 것들,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같은 거 비판할 거 많잖아. 그러게. 통합의 큰 정치 절실, DJ 추모식 찾은 김동연. 근데 알턴니 이재명 대표의 연임 성공 이런 식으로 민주당 갈라치기 몰두를 해요. 중부일보 최경락 씨가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 김동연 지사가 DJ 추모식에 참석한 게 무슨 큰 소식이라고 이렇게 그림으로까지 남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김경수 전 지사, 현 김동연 지사로는 이재명 절대 못 이기니까요. 동요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예를 들면 김동연 지사가 이 양반 대통령 나가려고 그러네? 이런 느낌이 보일 때는 전 비판할 수,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막 기술 부려가지고 이재명 대타 되려고 그러네 할 때는 비판하시는 게 맞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의 덕후. 여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가 한 번이라도 대통령 해봤으면 좋겠어. 5년만이라도. 진짜 너무 불쌍해. 이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구구에 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쌍한 것만으로 대통령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실력, 어떤 컨텐츠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하 동영상을 보냈잖아요. 근데 참 눈치가 없으셔요, 보면. 정봉주 논란님하고 엄청난데 저런 걸 보내셔가지고 야유 받으실 건 또 뭐예요? 근데 사실 그 문 대통령의 저 메시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이긴 하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거를 뭐 정봉주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건 아니겠죠. 예.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친문 쪽에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친문 쪽에 사람들 다시 모여서 무슨 회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내가 눈치 없다고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저런 메시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종편 관련한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딱 이거 써먹고 있잖아요. 갈라치기에 노출되는 거 있잖아요. 좋은 말 많잖아. 새로 뽑히는 당대표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독재와 싸웁시다 하면 되잖아요. 저런 말 왜 집어넣냐고. 넘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새날이 문재인도 비판하지 못하는 뭐 근데 그놈이 문죄인이라고 써요. 그건 일배예요. 갈라치기라는 거죠. 추미애 전 대표의 SNS에 보면 정말 리즈 시절 나온다 진짜. 저게 막 그 대학교 졸업할 때쯤인가요? 정치 입문할 때쯤인가? 언제쯤인지 가늠이 안 돼요. 제 추미애 장관님이 아니고 철이와 미애 그 미애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야, 네, 어쨌건 연예인 같아요. 네. 연예인 같은 사진이어서 한번 올려봤고요. 자, 다음 밀정 윤석열 탄핵. 저는 그래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한테 적당히 뭐 한 지도부 아니고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도부도 윤석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는 살인자. 네가 이기나 국민이 이기나 해보자고. 김건희 살인자라는 말은 전원 의원이 먼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말에 민주당이 대꾸하면서 민주당이 저 권익위 국장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에 전원 의원이 빡쳐가지고 의도한 말이 아니라 김건희가 살인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시스트를 잘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도층 우리 지지층은 전원이 잘 싸우네 이렇게 된 측면이 있죠. 자, 다음. 지금 최근에 서울대가요. 저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 있잖아요. 서울대생은 서울대 스티커 붙일 수 있죠. 서울대생 가족들한테 나눠주는 스티커가 굿즈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에 쉴드 치신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거는 지금 전종훈 작가가 이제 각색을 한 거고 서울대생 가족이라고 그렇죠. 스티커가 있는데 서울대생 엄마, 서울대생 아빠. 어. 네.
천박한 저는 정말 자본주의적인 엘리트주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서울대생 학부모한테 배포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기부금을 낸 학부모한테 뭐 기념품처럼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저는 그거 붙이고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들은 모르니까 떳떳하게 붙일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우리의 동문 윤석열. 우리는 윤석열 보유대학. 이거 붙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좋겠다. 에휴. 아니 왜냐면요 서울대를 깨놓고 이야기해서 요즘 서울대는 돈 있는 집애들이 들어가는 대학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갈 때는 뭐 농어촌 전형 뭐 있지만 소수고 서울대 가는 게 뭐 강남 8학군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사교육에 돈 쏟아 부으면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고대가 다 마찬가지인데. 통계가 딱 보여주죠. 그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울대생을 배출한 가족이야 이게 아니 윤석열을 보유하고 많아 이런 걸 따라서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좀 그 특권의식 엘리트주의를 갖는다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 왜 겨울 되면은 그 롱패딩에 어느 대학교 다닌다고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우스운 게요. 머리에 들어있는 게 사고방식이 발라야지. 아니, 그러니까 더 근데 놀라운 건 그 학교 로고만 붙어 있는 잠바를 입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학교 로고 밑에다가 고등학교를 표시한다잖아요. 유치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유. 나는 농어촌 전형이 아니라는 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대 나오면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을 왜 학교로 서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은. 진짜. 어디 지방대를 가든 옛날처럼 전문대를 가든 그게 뭔 그렇게 대단한 자랑거리가 된다고요. 요즘은 학생 수도 적어서 그냥 예전보다 쉽게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도 없는 모르겠다. 사람들이 저 짓거리 한다고 난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못 가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다음 이준석의 SNS입니다. 요거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나는 분석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일 놀란 게 김민석 의원 먼저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이게- 읽어주셔야지. 네, 먼저 읽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6명의 선출된 인사들 중에 경상도 지역 연고가 있는 분이 5이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동, 사천, 통영, 예천, 부산. 표면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먹고 씹고 맛보고 즐기면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라는 이야기만 언급되겠지만 대선을 생각해보면 저 영남 라인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의주시해야겠죠. 꽤나 복잡한 의미가 담긴 라인업입니다. 지금 안동은 이재명 대표, 경남 사천은 김민석, 그다음에 경남 통영은 전현희, 경북 예천은 김병주, 그리고 부산은 이현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저 김민석 의원이 사천 출신이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 말투 속에서 지향의 그 어떤 지역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태어난 데가 예. 거기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자란 곳은 영남.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도 태어난 곳이 통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학창 시절은 고등학교 부산. 때까지 부산에서 지내고 사회생활은 다 서울에서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실 이 태어난 곳이 뭐 통영이다 부산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 지역색에다가 묶어버리는 게 그게 상식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준석이 하고 싶은 맥락은 싫어도 좀 진심으로 한번 들어줍시다. 뭐냐면 민주당의 확장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얘네들 무슨 자리에 앉히거나 할 때 전라도 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TK나 PK 사람만 임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미 전국 정당화 돼가지고 우연치 않게도 뽑히고 보니까 경상도 연고가 절대적이더라. 그러면 대선 때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가면 있잖아. 걱정돼. 나는 안동의 아들이고 사천의 아들이고 통영의 아들이고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준석이 우려하는 거예요. 칭찬일 수도 있고. 다음 제가 강선우 의원 인터뷰를 경선 기간 동안 4번 했거든요. 저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도, 애티튜드에 대한 이야기로 끝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마지막 경선 대회장에서도 보면 제일 춤 많이 추고 제일 즐거워하고 축제를 대하는 사람의 그 태도 그대로죠. 나는 꼴등이지만 내 스스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나는 꼴등이지만 나머지 사람들 축하한다. 요거 보면서 강선우는 아마 내가 봤을 때 다음에 출마하면 저는 무조건 지도부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강선우 의원이
오늘 아침이죠.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이제 그 지역구 전 당원한테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동안 지역구시죠? 전당대회 동안 지지해 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신나게 정치하자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정계 퇴출 방법이 올라왔네요. 1.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다. 2. 대통령 퇴임식까지 기다린다. 3. 짜잔 이재명 정계 퇴출 성공. 이게 유일한 이재명 정치 생명 끝내는 방법임. 공감. 나 처음에 제목만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새끼들 뭐지 했는데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자면 개헌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써먹는 방법도 그렇죠. 있습니다. 8년 5년이 아니고 8년. 네. 최대 8년. 하긴 5년만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그 당시에도 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박지원 저번에도- 의원을 생각하면 박지원 의원보다 20년 젊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버리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다시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젊어서 대통령 5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개최후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아니 법적으로는 그래. 지금 현재 단임으로 끝나는 거지만 중임과 연임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법이 이제 중임제로 바뀌면 그 예전에 저 노무현 정부 때 수석했던 분이 광주 어디에서 기초부원부터 시작한 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한 뭐 10년, 20년 후에 대통령 출마 다시 해도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밌는 자리였습니다.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새날 구독이요. 그냥 구독하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날을 평가할 때는 남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어차피 싫어하는 분들은 새날 안 보겠죠. 백날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사실과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달리 느끼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차이가 다르다고 저쪽 사람들이만 하겠냐 하는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채널 구독을 해주신다는 건 여러분들한테는 일종의 동지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맞는 말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앵벌이 같기도 보이지만 채널 구독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날은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 수산나님 감사드리고요. 흉심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멤버십을 복지국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저거 뭐라고 해야 돼? X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흉심님? 자, 새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배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원희님 고맙고요. 김영일님, 정경하는 푸나성님, 부산 사나이 야수님, 이쁜 광딸 말관양이 마차님, 윤정권 이런 씨발들 하셨는데 써진 대로 읽어드린 것 뿐이에요. 신은경님 고맙습니다. 권용봉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하기 좀 어려워서요. 제가 어저께 보고 느낀 건데 어디 그 쇼핑몰을 잠깐 갔는데요. 간판에 한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층 전체가 다. 요즘 좀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하죠. 메뉴판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10월 달쯤 되면 한글날 됐을 때 사람들이 또 방송에 딱 하루만 한글을 쓴 애만에 구글도 그거 달아주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새날이라고 하는 방송에 TV 안 붙인 것도 가급적이면 새날이라는 손우리말을 쓰고 싶어서이거든요. 여러분 저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못 읽잖아요. 몰라도 알아도 아는 척 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 닉네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랬죠. 영어로 써야 멋있다. 동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